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4대 금융지주가 역대급 실적의 자사주 환원 정책까지 연달아 발표하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밸류업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금융주가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밸류업을 시행했던 일본에서도 금융주가 3대 수익률 업종에 들었습니다. 다만 밸류업 지원 방안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해야 장밋빛 전망도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은 24시간 전보다 4.66% 급등한 3,373달러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차기 현물 ETF의 주인공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솔라나 역시 전일 대비 4.41% 오른 191달러 선에서 거래됐습니다. 그동안 친가상화폐 스탠스를 강조해온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현지 시간 27일 미국 내슈빌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서 미국을 비트코인 수도로 만들겠다라며 가상화폐 옹호 의지를 강조한 것도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방산주들의 주가 흐름이 강한 모습입니다.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각국의 국방비 지출 증가, 군비 경쟁 등에 힘입어 관련 기업이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데다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점도 주가 상승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도 불안정한 국제 관계 속에 당분간 방산주의 상승세를 점쳤습니다. 기본적으로 방산주는 지정학적 긴장에 따라 각국이 군비 경쟁에 나서고 있는 것이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자국 우선주의를 강하게 주장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점도 군비 확장에 불을 붙이는 모양새입니다. 전문가들은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방산주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죠. 글로벌 각국이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 있고 현재 빚어지고 있는 전쟁도 장기화되는 등 방산 사업의 우호적인 거시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방산 업종이 이 같은 전반적인 확장 국면에 발맞춰서 주가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일지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월요일 날에는 제가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네, 저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다행히 월요일장 그래도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을 보여줬는데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지난주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장은 주 후반에서 바닥을 칠 수 있는 징조를 보일 것이다라는 얘기를 그냥 한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불안해하니까 목요일 아주 급락을 했죠. 제가 그래서 확신한다. 선언까지 하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거든요. 확신하니까 이거는 바닥이 나온다. 걱정하지 말아라. 확신을 했습니다. 확신을 하면서 공개방송을 했는데 자, 그러면 정말 바닥이 나왔을까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따가 좋은 얘기 해드릴 테니까 기다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이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계신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이신데요. 저희 잠시 후에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또 종목 상담도 진행해 볼 예정이니까 지금부터 접수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023153-1611,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일단은 나스닥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이거 하나도 안 건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는 지난주 제가, 왜냐면 제 아이디로 로그인한 거니까 지난주 월요일 날 방송했었죠. 그러니까 월요일 날 방송했었던 그 그림 그대로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때 예상했던 게 요날 월요일 날에 반등을 주더라도 나스닥 1% 정도 반등을 주더라도 바닥 아니다. 아직 조정 중에 있기 때문에 주 후반에 바닥을 칠 수 있는 징조가 나오니까 한마디로 설레발 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지난주 월요일 날. 그래서 보니까 진짜 화요일 날에 미국 시장은 조금 반등을 주는 듯한 모습이 나왔지만 다시 또 떨어졌죠. 결국은 떨어졌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월요일 날 저녁이니까 이게 얘네들은 여기인 거죠. 그래서 화요일 날이 아니고 월요일 날 우리나라 시장 끝나고 나서 제가 저녁 방송 나와서 미국장이 그때 플러스 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더라도 아주 강한 흐름이 아니면 지금 조정 중에 있으니까 또 떨어질 수 있으니까 설레발 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조정이 주 후반에 마무리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해서 화수목금 그래서 장중 장마감 공개 방송 그다음에 장중 공개 방송 계속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상승장 속에서 조정을 받으니까. 자, 근데 웃긴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장이 이제 분위기가 살짝 좋아지니까 좋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일단 뭐 트럼프의 그 IRA 그 축소 법안에 대한 축소에 대한 얘기 내지는 그 폐지까지 얘기가 나와주면서 굉장히 IT주들을 흔들었고요. 우리나라 시장도 1,480개가 떨어지면서 거기다가 AI 투자 회의론, 거품론 이거 다 지난주에 다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러면 시장도 정말 흔들렸고요. 제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침 방송에 제가 웃기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 웃기고 있는 소리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제가 확신을 한다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그냥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태까지 제가 2006년도서부터 지금까지 전문가 생활을 하면서 거의 시장을 틀려본 적이 없다라는 타이틀을 여러분 얘기했는데 이거 시장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 떨어지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 한번 봐봐요. 우리나라 시장. 얼마든지 여기에서 그러니까 어떨 때에서 제가 맨날 시장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요 부분에서 얼마든지 자 목요일날 급락을 했죠. 그럼 이게 떨어지는 칼날이 돼서 더 떨어지고 더 떨어지고 더 떨어지고 이럴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는 저는 정확하게 또 맞춰서 여러분들 이거 떨어지는 칼날이고 더 빠지고 이거 위험합니다. 지금이라도 현금화를 해서 아니면 손절을 해서 종목들 반토막 나든 반에 반토막이 나든 70% 80% 빠질 때까지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2022년도에서도 몇 번 제가 그 얘기 했었었고 그리고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 이전에서도 2017년도, 2018년도 혹은 2014년도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그렇게 얘기할 때가 가끔씩 있었는데 이번엔 제가 확신을 하면서 아니다. 이거는 조정을 마무리하고 올라갈 거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증거가 종목들이 살아있다. 테마주들이 너무 강하다. 일단 조선주 너무 강하죠. 그렇죠? 조선기자 너무 강해서 그래서 최근에 추천도 했는데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 어쨌든 조선기자 너무 강했고 제약주 굉장히 강하고 유한양행 셀트리오부터 해서 제약주들 비만치료제 막 날라다니죠 지금. 거기다가 은행주, 증권주, 개인 투자도 건들질 않으니까 아주 그냥 날라다닙니다. 걔네들만 상승장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종목들이 워낙 강한 게 첫 번째 증거고요. 그 나머지 한 49개의 증거들은 비밀입니다. 여기서 다 얘기하면 상담을 못하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증거들이 보였기 때문에 저는 이 시장은 다시 올라간다라고 봤었던 건데 어쨌든 그렇게 안 좋은 얘기들 뭐 거품론이니 투자 회의론이 제가 웃기지 말라고 하긴 했지만 안 좋은 얘기 나오는데 그 얘기 다 바뀐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지금 뭐라고 나오는 줄 알아요? 기사들이. 일단 JP모건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IT줄 빅테크 기업들 싸다고 목표가 상향하고요.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거기다 지금 이제 화요일서부터 수, 목 계속 실적들이 발표가 됐는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일단 뭐 당장 있을 내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AMD, 그다음에 수요일 날에서는 메타, IRM, 그다음에 퀄컴, 그다음에 목요일 날에서는 애플, 아마존, 인텔, 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 알만한 정말 빅테크의 정말 큰 기업들 실적 발표를 하는데 장이 안 좋을 때에서는 뭐 거품론이 뭐니 지금 거품론 얘기 다 사라졌어요 지금. 오히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런지 알아 성장 동력은 기술주에 있다고. 그러니까 거품론이고 뭐고 모르겠다. 일단은 성장 동력은 기술주에 있고
미국은 제가 엊그저께 얘기했죠. 골드락스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상태에서 뭐 중간을 유지하는 뭐 그렇게,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그건데 경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요. 미국이 지금 경제 성장이 어마어마하게 이게 막 뜨겁게 이게 성장을 하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따라오는데 물가 상승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꿀 빨았다라는 표현으로, 그러니까 경제 성장은 막 과열하면서 막 좋은데 물가가 안 올라가니까 경제 성장을 계속 시켜도 되는 거예요. 물가가 안 올라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지금 그걸 골디럭스라 그래갖고 지금 꿀 빠는 그런 장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미국 경기는 제가 엄청 좋다고 작년에도 얘기했죠. 엄청 좋아요. 계속 좋아요. 지금도 좋고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계속 좋은데 물가 상승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 좋겠죠, 앞으로도.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자, 이번에도 실적 발표 나오면요. 지난번에서 한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실적들 괜찮게 나왔어요. 테슬라는 원래 안 좋았고, 원래 안 좋다고 저 예상을 했었고, 안 좋게 나왔는데 안 좋게 나온 걸 가지고 뭐라고 자꾸 하면서 시장을 흔들어낸 거죠. 근데 뭐 구글이 됐든 실적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인공지능 쪽에 뭐 거품론, 회의론, 생각보다 실적이 안 나온 게 아니에요. 실적이 예상만큼 나오거나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트집을 잡은 거죠. 저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시장의 뉴스는 그냥 시장을 빼고 싶을 때에서는 호재를 반감을 시켜요. 악재를 부각을 시킵니다. 그걸 조정 나올 때 하는 거고, 상승할 때에서는 악재를 반감시킵니다. 축소를 시켜버려요. 악재를 그냥 못 나오게 그냥 트집어 막아요. 시장 올리고 싶을 때는. 그리고 호재를 더 부풀립니다. 이게 뭐냐면 돈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빠지면 뭐 때문에 빠진다고 겁나고 올라가면 뭐 때문에 올라간다고 좋아하는데, 돈의 힘으로 가는 겁니다. 뉴스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도 뉴스를 보고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 설명을 해드리죠. 왜냐면은 어차피 올라갈 힘을 가지고 있는 시장과 종목들은 올라가게 되면 뉴스가 더해져서 더 그 상승의 힘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뉴스 때문에 올라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최근에서 안 좋은 얘기 나올 때에서 다 무시를 해버리고 웃기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공개방송 보신 분도 알겠지만, 그렇게 해갖고 결국은 시장이 지금 반등을 주고 잘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면 바닥을 쳤느냐? 아직 바닥 안 쳤습니다. 가바닥은 쳤어요. 우리나라는 가바닥은 쳤고, 자, 미국 시장 한번 볼게요. 미국 시장은 다우존스는 좀 그래도 좋은 모습이 나왔어요. 이거는 바닥을 친 모습이 맞습니다. 다우존스는 나왔는데 나스닥은 안 나왔어요. 그럼 오늘 바닥을 칠 거냐? 1% 상승 갖고는 안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17,750선을 여기를 돌파를 해야 됩니다. 어려운 자리는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이 FOMC가 바로 코앞에 있기 때문에 넘어가려면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뭐 별의별 얘기로 넘어갈 수 있어요. 뭐 여기 뭐 기사 지금 나와 있지만, 뭐 거품론,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어쩐 얘기도 있지만, 결국은 성장 동력은 기술주에 있다. 기사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거품론 그럴 수도 있고, 뭐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고 하지만 결국은 성장 동력은 기술주에 있다. 그러니까 말을 만들어내면 장땡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리려면 말을 만들어내면 돼요. 그걸 빼고 싶을 때에서는. 생각해보니까 성장 동력은 아니었던 것 같고 기술주도 좀 거품인 것 같아. 그럼 떨어지는 거고. 다시 올리고 싶으면 아니다. 그래도 성장 동력은 기술주에 있다. 그러면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뉴스는 엿장수 맘대로라는 얘기죠. 그래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데, 저는 그래서 뉴스로 보지 않고 시장의 힘을 가지고 보는데, 시장이 지금 저는 여전히 상승장 속에 있고, 분위기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테마주 흐름들은 너무너무 좋고요. 그래서 테마주들은 뭐 트럼프 테마, 그다음에 그렇죠. 계속 테마주들, 대선 테마주들은 계속 좋아요. 그래서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들도 요즘에 마약 관련주부터 해가서 뭐 제약바이오, 뭐 낙태 관련주부터 해가지고 뭐 등등 이슈들 되는 것들 또 계속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 테마주들은 계속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수가 좋으니까. 그래서 미국 시장은 여기를 일단 언제 넘어가느냐, 그러니까 오늘 넘어가는지 내일 넘어가는지. 이제 FOMC가 31일, 우리나라로는 이게 새벽 3시이기 때문에 8월 1일 새벽 3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8월 1일 날 이제 미국 시장이 반등을 좀 세게 주면 거기서부터 바닥을 칠 수 있는데, 저는 그 전후로 해서 미국 시장이 바닥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그 바닥 시그널은 여기를 일단 기본적으로 돌파를 해야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는 올라가고 싶으면은 한 2% 정도만 올라오면 여기 돌파가 되면, 왜냐면 여기를 일단 1차적으로 여기를 돌파를 해야 18,000원 넘어가겠다라는 뭐 당연한 거죠. 여기를 돌파하지 않고 일로 넘어가는 방법은 없어요.
점프라고 넘어가도 어쨌든 간에 넘어간 거니까. 이거는 너무 쉽죠. 뭐 땅 따먹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돌이 일로 넘어가려면 여기를 넘어가야 돼요. 여기를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를 넘어가지 않고 이 위쪽으로 가는 방법은 없어요. 여기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어쨌든 이걸 거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점으로 넘어갈 거냐, 양봉으로 넘어갈 거냐. 뭐 해석은 그거를 조금 달리할 수 있지만 어쨌든 17,750선을 넘어갔을 때 이제 미국 시장도 가바닥이 나왔다라고 보니까 진짜 바닥은 아니에요. 가바닥이 나왔다라고 보는 건데 그게 나온 이후에서 저는 진바닥도 곧 나올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빠질 때에서 무슨 뭐 안 좋아서 빠진 것도 아니고 무슨 뭐 IT에서 무슨 거품론이 뭐 이상한 얘기 나오면서 떨어뜨리는데 아니다. 그냥 많이 올라와서 떨어지는 거다. 정상적이다. 라는 말씀도 계속 드렸었고 그래서 최근에 흔들릴 때에서도 IT줄이 제일 많이 흔들렸죠. 그럴 때에서 하이닉스를 봐라. 하이닉스는 결국은 다시 올라갈 거다. 실적이 좋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그래서 종목들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이닉스 최근에도 오늘도 이제 종목을 추천했을 때 하이닉스를 추천했는데 이건 작년에 추천했던 겁니다. IT가 죽으려면 일단 하이닉스가 죽어야 되고 삼성전자가 죽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왜 빠졌느냐? 뭐 IT 거품론?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거품론은 거품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제 얘기가 맞는지 아닌지 나중에 보면 알 수 있어요. 거품론 아니고요. 장이 빠졌기 때문에 나스닥이 빠졌기 때문에 빠진 겁니다. 그동안 많이 올라왔잖아요, 얘도. 많이 올라왔으니까 많이 올라왔으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시장이 여기서부터 바닥을 치면 그러니까 지금 가바닥은 나왔어요. 우리나라는 가바닥이 나왔고 다우존스는 바닥이 나온 겁니다. 이중바닥형이 나왔기 때문에 걔는 바닥이 나왔고 나스닥은 가바닥도 안 나왔습니다. 근데 나올 걸로 예상을 해요. 언제? FOMC 전후로 해서. 이 얘기를 오늘 제가 여러분들 만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아닙니다. 지난주부터 얘기했던 거고 제일 빨리 얘기했던 건 지지난주부터 얘기를 했어요. 지지난주부터 주 후반에 바닥을 칠 가능성이 징조가 보일 거다. 그리고 나서 FOMC 전후에서는 뭐 진바닥이든 거기서 바닥의 징후가 나올 거다. 근데 아직 안 온 미래죠. 가까운 이제 앞으로 바로 올 이제 미래이긴 한데 제 예상이 맞는지는 보면 되는데 제가 왜 확신을 하느냐?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테마주들부터 해서 종목들이 좋은데 어쨌든 그거에 빗대 보면 하이닉스도 이제 여기에서 바닥을 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액이 큰 사람들한테는 이런 거를 하시면 되고 금액이 좀 작은 사람들은 원전 테마, 전선 테마, 뭐 화장품,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부터 해서 뭐 건설 기계, 요즘에 뭐 은행주들도 많이 움직이지만 조선주, 조선 기자재, 뭐 LNG선 관련주, 피팅 밸브 관련주, 제약바이오 할 것 너무 많죠. 너무 많죠. 뭐 대한고래 뭐 테마주도 오늘 뭐 움직이고 그러는데 거기서 여러분 좀 가리셔야 돼요. 확실히 안전하고 좋은 쪽은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미 대선 관련주 쪽으로 보시는 게 좀 더 안전할 것 같고요. 자, 그렇고 그래서 SK는 그렇고 자 이제서부터 말씀드릴 거는 제가 최근 그러니까 장이 안 좋았잖아요. 22일서부터 그러니까 지난주입니다. 지난주 장이 안 좋았는데 제가 아침에 시점 매매 정수에서 종목들 드렸던 것들은 다 수익이 났어요. 왜 수익이 났느냐? 테마만 공략을 했거든요. 시장이 흔들려도 테마주들이 아까 좀 전에 얘기했었던 그런 테마들이 다 움직였으니까. 자, 먼저는 조선기자재 내지는 조선기자재로 준 건 맞는데 그래서 한국카본, 조선주 강하게 움직이고 조선기자재 강하게 움직이니까 뭐 성강밴드, 한국카본 다 여기 엮여 있죠. 그래서 한국카본 얘기했어요. 조선주 하도 강해서. 그래서 1920원 추천했더니 18.6% 지난 추천하는 겁니다. 수익 잘 나왔죠. 그리고 그 다음날 재룡산업, 전선 테마죠. 지금 날씨도 덥고 이제 전기 수요가 많아질 거니까 한번 수익을 13% 주고 다시 밀렸지만 또 움직일 것 같아요. 오늘도 무슨 뉴스 나왔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600조를 투입을 해서 전선을 만드는 게 아니고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그거에서 뭐 3조 7천억인가 기사 나왔습니다. 3조 7천억 가지고 송전, 전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거기다 투자하고 하겠다는 게 왜 하겠습니까? 자기네들이 정말 필요하니까 그걸 하겠다라고 기사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IT 이제 기업들이 무슨 공장 짓고 하는데 전기가 많이 이제 쓰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자기가 전기를 이제 많이 쓰기 위해서 이제 그런 시대가 온 거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그 기사가 오늘 나왔던 게 이게 오늘 새로운 기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사를 오늘 보면서 그러면 결국은 이슈가 돌고 돌면서 미국의 전선, 전력 이거 노후 교체화 사업 그것뿐만 아니라 남미, 북미, 그다음에
뭐 중남미, 그다음에 뭐 유럽, 중동, 뭐 걔네들은 송전선 한 번 설치하면 뭐 천년 만년 쓴답니까? 교체해야죠. 미국도 교체하면 다른 나라들도 교체해야 될 거고. 저는 그렇게 교체해야 되는 이유가 전기를 더 많이 쓰게 되면 그 용량에 맞게 전선 굵기라든지 아니면 전압기라든지 이거 다 저는 교체해야 된다고 봅니다. 원래 그런 거죠, 뭐. 이전에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은. 만약 예를 들어서 농수로 정도 요만큼 뚫었는데 농수로 정도가 한강을 거기다 넣어야 돼요. 그럼 거기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많이 파야죠. 한강 정도 물을 받으려면은 엄청나게 파야 되는 거죠. 말도 안 되죠. 엄청나게 파. 그러니까 기존에 썼던 전기량보다 더 많이 쓰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 분명히 그런 전력기기에 대한 그 교체도 분명히 우리나라도 있을 거고 다른 나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일단은 뭐 전망은 좋게 보고 있고 어쨌든 테마주들 그 이슈는 중간중간에 나오죠. 그리고 다음 우리 기술. 자, 원전 테마인데요. 뭐 최근에 이제 체코 그거 이슈 이후에서 기사에도 나왔죠. 제가 먼저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다. 이게 이제 시작이다. 이제 다른 나라도 한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놓고 며칠 뒤에 기사 나오면서 기사에 그렇게 나왔어요. 이게 끝이 아니고 이게 이제 계속 이제 확장이 될 거다라는 얘기 나왔는데 조만간에 또 다시 움직이거든요. 차트 모양 보면은 올라가고 내려가고 모양 만들어 놓고 지금 거래에 실려 있고 또 움직일 가능성. 어쨌든 수익 달성 한번 했던 종목이고 이게 이제 지난주 그러니까 며칠 안 돼서 장이 안 좋을 때에서 추천했던 거라 아직 수익이 30% 50% 나지는 않았지만 이런 애들이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습니다. 자, 고바이오랩 비만 치료제죠. 비만 치료제. 아직 바닥에서 완전 애기예요. 아직은. 움직인 게 없습니다. 아주 애기인데 이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제가 작년에서 제약바이오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갈 것이다 해가지고 올 3월달, 4월달 하여튼 비만 치료제 얘기 나오면서 한 번 움직였는데 그때는 제가 많이 안 좋아했던 이유가 가는 것들만 가고 거의 대부분이 안 갔습니다. 특히 대형주가 안 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제약주들이 셀트리온도 드디어 머리를 들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말을 안 들어먹고 근데 그럴 거라고 예상했던 거예요. 제가 예상했던 거는 상승하고 박스권을 갈 거다. 박스권 갔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한 달도 안 됐어요. 최근 들어서 제약주들이 다시 말을 들어먹기 시작합니다. 그 유한양행은 먼저 말을 들었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서도 한 몇 개월 전, 그러니까 올 초인가 작년 겨울인가 제약주 상담 들어올 때에서 이 박스권을 돌파를 못하고 뭐 한미약품도 마찬가지고 뭐 종목들이 계속 꼬라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계속 떨어지니까 그래서 제약주들이 지금 당장 힘이 없다. 제약주들이 아프다. 뭐 이런 표현도 쓰면서 아직 메가리가 없다. 힘이 없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 최근 들어서 제약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그래서 CMDO, CMO 이런 위탁 생산 아니면 위탁 생산 플러스 판매 생산 다 하는 거 그래서 CMDO 관련주들 그다음에 복제약, 바이오 시밀러 뭐 이런 이제 관련주들이 다시 이슈를 보면서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그다음에 뭐 마약 관련주 뭐 이런 것들이 먼저 막 움직였지만 결국 이게 파생을 하면서 지금 제약주 쪽으로 뭔가 왜냐면 제약주들이 작년에 거래량이라든지 그래서 작년에 제가 좋게 봤던 이유가 세력들이 좀 매집하는 흔적들을 작년에 봤습니다. 근데 그런 흐름들을 제가 2017년도, 2018년도에 2차 전지에서 발견을 하고 2차 전지를 저도 참 대단하죠. 그걸 보고 고점에 사지 말고 조정받은 다음에 2020년도에 아주 거품을 물었어요. 거품을 물면서 이걸 사야 된다고 서울경제에서 거품을 물었습니다. 사실은 그때 서울경제 오기 전에 타방송에서 이거 조만간에 조정받으면 이거 강하게 올라갈 거예요. 그거를 2017년도, 2018년도에 보고 2016년도에 처음에 증거가 나왔고 맞아 2016년도에 제가 서울경제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런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그 역사를 따라가 보면 참 이거는 참 대단한 거예요. 어쨌든 2016년도에 2차 전지에 세력들이 매집하고 강하게 들어 올리는 걸 보고 나중에서 그것도 4년이 지난 다음에 그거를 강하게 거품을 물었다는 거. 이건 참 대단한 일인데 여러분 하나도 안 대단하죠. 어쨌든 그 흐름이 지금 제약주에 지금 느낌이 좀 있어요. 제약주에. 그러니까 나중에 제약주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그때 매집했었던 애들이 지금 이제 움직이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제약주를 관심 있게 보거나 공략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괜찮아 보여요. 제약주들. 그래서 고바이오랩 애기입니다. 애기. 아직 올라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안전하고 좋아요. 제약주니까 만정이지 이렇게 생긴 2차 전지였으면 아마 고생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섹터가 중요한 거예요. 자, 다음은 서전기전. 자, 지금 보여드리는 모든 종목은 지난주 월화수목금인가 하여튼간
지금 내일이 22일부터 26일까지 월화수목금이네요. 월화수목금 이제 추천해드렸던 장이 흔들리는 데에서도 단타로 단기적으로 수익을 냈던 종목들을 보여드리는데 다 테마주죠. 마찬가지로 또 전선 전기 테마 관련주 쪽인데 조만간에 모양 이쁘죠? 다시 한번 또 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계속 테마주들은 안 죽어요. 테마주들은 계속 그러니까 뭐 전선 테마, 전기 테마도 트럼프 관련주로 엮여 있고 그다음에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트럼프 관련주로 엮여 있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도 트럼프에 엮여 있고 그렇죠?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 뭐 해리스 대선 관련주 하면은 뭐 제약바이오 이것저것 엮여 있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재미있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하락장이 아닙니다. 곧 진바닥 나올 겁니다. 그러면 테마주들은 더 좋다. 이것만 잘 기억해도 여러분들이 겁먹지 않고 주식을 잘 하리라. 저는 믿겠는데 여러분이 믿어야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월요일마다 나오고 있고 아침에 또 실전 매매 정서 나오고 있으니까 저는 장을 지금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라는 것만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종수 전문가님께서 최근 일주일 동안 공략을 했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어봤는데 단 한 종목도 빠짐없이 모두가 플러스권의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는데도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좀 시장의 컨디션과는 상관없이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같이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하단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는 특히나 FOMC도 좀 앞두고 있다 보니까 전략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시황 공부 더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로 하단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저희 종목 상담 진행해 볼 텐데요.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빠르게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상담 만나볼 텐데 첫 번째 상담은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를 주셨고요. 매수가가 33,400원에 비중은 20%이다라고 합니다. 자, 우선 오늘장 종가부터 짚어볼 텐데 종가 기준으로 5% 넘는 상승 마감을 보여줬고요. 36,450원 이렇게 종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익 구간이신데 앞으로의 이 수익 전략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제약바이오 섹터는 괜찮게 보고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그쪽 종목들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거지만 그래요. 안 좋게 얘기하면 맞아요. 엔터주도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거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이전에서 2차 전지를 이제 빗대면서 2차 전지보다 뭐가 낫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2차 전지도 하도 많이 빠져서 이제는 그렇게 안 좋게 얘기는 못할 것 같고 근데 이제 엔터주들은 지금 상황이나 뉴스나 움직이는 것 봐서는 이거 비교급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쪽보다 훨씬 제약주가 낫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올 바이오파마를 차트를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은 일단 엔터주를 비교를 하는데 이거는 좀 갖고 있는 분들은 마음 아프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걸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 이렇게 생긴 거 싸다고 이렇게 하면 들어가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긴 거 하여튼 피하세요.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하지 말고 YG 엔터도 마찬가지고 일단 엔터주들 지금 별로 안 좋아요. SM도 그렇고 YG 엔터도 그렇고 뭐 그 중에서는 뭐 그래도 뭐 괜찮은 거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안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이는데 한올 바이오파마는 좋아 보입니다. 좋아 보이고 33,400원 그래요. 수익 축하드리고 더 가져가면 알아서 또 4만 원도 가고 근데 뭐 당장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또 조정받고 또 올라가고 그러면서 계속 잠수 타고 계속 꼬꾸라지는 애들이 있는 반면에 계속 상승하고 싶어하고 점점 올라가는 애들이 있으니까 얘는 뭐 면역 항암제가 뭐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바이오시밀러도 움직일 수 있고 근데 제약주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강세를 점점 타다 보면 한올바이오파마도 같이 덩달아서 올라갈 수는 있다. 근데 이제 그래 하여튼 4만 원 정도까지는 괜찮아 보이고 이걸 넘어가려면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최근에 좀 팔았습니다. 조금. 근데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다시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만 잘 체크하세요.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자꾸 팔고 나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봐봐요. 좀 시퍼렇죠 이쪽이. 약간 시퍼렇잖아요. 약간 시퍼러서 조금 얘네들이 조금 차익 실현 좀 한 것 같은데 그냥 예상이에요. 이제부터 다시 빨간색으로 이렇게 다시 들어오게 되지 않을까. 왜냐면 제약주 흐름들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모양도 괜찮고 거래량들도 괜찮고 그러면 그냥 좀 욕심내고 더 가져가는데 계속 파랭이로 계속 이렇게 파랭이로 만들어지면은 한번 팔았다가 다시 밑에서 다시 사는
전략도 필요하다. 근데 이거는 앞으로의 수급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제약바이오 저는 좋게 봅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욕심을 4만 원까지는 무난합니다. 물론 수급도 뒷받침이 되어야겠지만 우선 1차적으로 4만 원 이렇게 목표가 잡아볼 수 있겠다 들어봤으니까요. 그때까지 잘 끌고 가시고 수익 실현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하나기술이요. 하나기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45,500원에 20%요. 네, 45,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비중인데 그래도 오늘 장에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13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장 종가 기준으로 9% 넘는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32,350원 이렇게 종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매수가를 조금 이탈을 했다 보니까 전략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하나기술 저희가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게 이제 2차 전지를 엮여서 그런데 제가 2차 전지주들을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서도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작년에서도 계속 안 좋은 얘기를 했는데 방송 제 거를 잘 안 보셨죠? 제가 저주를 퍼부었는데 2차 전지에다가 셀티론처럼 빠질 거라고. 그 작년에 했던 얘기예요.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알았다면 최근에서도 제가 제약바이오가 아니고 그 2차 전지주들 많이 빠졌다고 사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어렵다.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이 빠졌다고 그거 조금 반등 주는 거 먹으러 들어갔다가 5% 먹으러 들어갔다가 15% 깨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그러다가 본전 나오고 빠져나오는 경우도 덜어 있기 때문에 근데 본전치기 하려고 우리가 주식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아니면 쉽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 종목들을 잘 공략을 해야 되는데 2차 전지는 매매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20% 올라가도 30% 빠지고 5% 올라갔다 20% 빠지고 이런 경우들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래서 작년에서 제가 셀티리온 이때 모습, 2021년도 모습을 빗대면서 물론 이미 빠졌죠. 2023년도에서. 근데 이때에서 제가 경고를 했었던 게 2021년도 셀티리온이 37만 원에서 이런 식으로 반토막이 났듯이 2차 전지주들 에코프로, BM, LNF가 그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고점에서 조심하셔야 되고 많이 빠지면 단타만 가능하고 그리고 먹기 어렵기 때문에 웬만하면 초보자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작년에도 했고 최근에도 했는데 지금 하나기술 그거거든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들어갔는데 45,500원으로 쉽게 안 올라갑니다.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그리고 반등 줬다가 또 물타기에도 여기서 조금만 떨어지면 금방 또 30% 금방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45,500원으로 반등 주면은 일단 빠져나오는 전략은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쉬운 종목 아닙니다. 어려워요. 어렵고 방법은 없어요.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일단 조심하라는 말씀만 드리고 추가 매수는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어렵습니다. 추가 매수 함부로 하면 안 되고 하여튼 4만 원이든 45,500원이든 일단 들어주면 좀 쉬운 종목으로 차라리 지금 할 것 많아요. 트럼프 테마든 해리스 테마든 뭐 제약주를 하든 반도체를 하든 뭐 2차 전지 빼고 뭐 다른 쪽에 뭐 조선주를 하든 조선기자재를 하든 그쪽이 훨씬 더 저는 안전할 거라 보니까 안타까운 거는 45,500원이면 사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는 안 좋아 보여서 안 좋은 얘기밖에 드릴 수밖에 없어서 좀 저도 안타까운데 방법이 없습니다. 반등 주기를 기다리는 방법밖에.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하락도 염두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어렵다 들어봤고요. 반등을 줘서 4만 원에서 45,000원 부근까지 올라와 준다 싶으면 그때는 조금 더 수월한 종목으로 교체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도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정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돼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HB 솔루션 HB 솔루션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7,550원에 10%.
네, 7,550원에 매수를 하셨고 10% 비중인데 오늘 장에서 굉장히 강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유리기판 테마로도 묶여있는 종목인데 자, 오늘 장 14% 넘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마감이 됐죠. 5,070원 이렇게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 아직은 매수가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전략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HB솔루션 7,000원대 매수가이시거든요. 전략을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최근에 어디선가 제가 아침 방송에 가서 상담을 한번 받았던 건데 그분은 저 꼭대기에서 사셨던 분이었거든요. 그래도 그거 가격보다는 좀 싸시게 들어갔는데 근데 차트를 보면 자, 차트 네. 볼게요. 일단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간 게 올해 이때 아마 3월 달쯤이었던 것 같은데 2월 29일인가 3월이죠. 3월 달서부터 올라간 폭이 170% 엄청나게 강하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정도 올라갔으면 조정받을 때 이런 식으로 깊게 내려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깊게 내려왔다라는 얘기는 이거 들어가는 개인 투자자들은 중간에 보면 싸다고 들어갈 수 있는 흐름도 많았고 HB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HB 솔루션도 그때 같이 강하게 움직이니까 네. 분명히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물렸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참 요거를 드리블을 하는 이 세력들이 참 지독하구나. 얘네들이 쉽게 개인들을 먹여주지는 않겠구나. 아주 악독한 놈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그러다 보니까 쉽게 이거를 들어주면서 빠져나오지는 못하게 할 것 같아요. 얘 지금 종목도 움직이는 성격을 보니까. 세력들이 다 드리블을 하잖아요. 네. 이렇게까지 만들었다는 얘기는 개인 투자자들 나가라는 거거든요. 근데 개인들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갑니다. 나갈 수가 없죠. 나갈 수도 없지만 이렇게 물리게 됐을 때에서 한 달, 두 달은 다들 잘 참아요. 고비가 언제냐면 1년, 2년입니다. 1년, 2년 지나고 3년쯤 되면 이미 다 포기해요. 나갈 사람 다 나가고 에라 모르겠다고 계좌를 닫아버려요. 그냥. 3년 정도 되면. 없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그런 거고 뭐 그런 애들이 몇몇 애들이 있어요. 조선주들도 요즘에 잘 움직이지만 그 10년 안 간 거예요. 네. 그렇게 돼서 3년 넘어가게 되면 이제 아예 포기를 해버리는데 사람들이 그래도 일단 3개월은 잘 버티고요. 6개월도 잘 버팁니다. 근데 3개월 지나면은 그때서부터 이제 막 몸에 그러니까 막 짜증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막 감정 변화도 심하고 하여튼 슬프고 뭐 화나고 막 그러죠. 근데 그것도 3개월 됐다가 또 이제 흐지부지 됐다가 또 6개월 됐다가 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뭔가 하여튼간 그게 또 지나면은 또 괜찮다가 또 1년 되면 또 지겹고 왜냐면 또 1년 지나면 또 무슨 테마가 또 급등한다는데 내 종목은 안 움직이고 그래서 대부분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3개월, 6개월을 버틸라고 하기 때문에 세력들도 한 번 안 움직이면 그 매수가까지 올라오는데 일단 6개월은 기본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안 올라와요. 일단 그걸 말씀드릴게요. 쉽게 이렇게 올려줄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다면. 그래서 이거는 결론은 1년을 버티세요. 그러면 수익으로는 빠져나올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 버티기 되게 힘들 거예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물타기 조금 하면 안 돼요? 됩니다. 됐는데 해가지고 그냥 조금 순절하고 나오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지금 움직이는 것 자체가 이 세력들이 이런 식으로 뺐다는 얘기는 엄청 독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은 얘네들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안 만들어 놓고 반등을 예를 들어 6,000원까지만 싹 줬다가 네. 도로 빼가지고 4,000원, 3,000원으로 떨어뜨린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이 얼굴이 노래질 때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매너가 없을 수 있어요. 이게 차트 모양을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지금은 되게 잘 가고 되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왜냐면 제가 이걸 추천해서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여기서 바닥이라서 2020년도에 추천했는데 감자 맞고 증자 맞고 그래 고생했다가 운이 좋게 저 이렇게 빨리 나올 줄 몰랐어요. 운이 좋게 뭐 2-5달 되더니 이렇게 갑자기 급반등이 나면서 수익으로 빠져나와서 일단 팔라 그랬단 말인데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올라간다 그랬는데 결국은 바닥에서 지금 1년, 2년, 3년, 4년 지나니까 지금 최고의 종목으로 바뀌었죠. 이 정도의 그러니까 세력들이 이런 식으로 지독합니다. 지금은 조선주가 최고의 종목이고 뭐 실적이 좋고 뭐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황금 사이클이라면서 지금 뭐 조선주도 막 신고점 가고 혼자 막 상한가 달리지 아니 혼자 상승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 2020년도에 그 완전 바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력들이 이런 식으로 장난질을 해요. 완전 바닥에서 개인들을 탈탈 텁니다. 멘탈도 털고요. 이게 한 달, 두 달이면은 너무 좋을 텐데 차라리 힘들면은 한 달만 그냥 열심히 막 두들겨 맞고 막 매맞으면 돼요. 근데 안 그래요. 1년을 이렇게 때립니다. 못 버티는 거예요. 1년 동안 저렇게 올렸다가 급락시켰다가 그래요. 주식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지금 움직이는 지금 모양들이 이게 쉽지가 않아서 어쨌든 추가 매수했는데 만약에 단가를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지금 한번 잘 파셨다가 좀 쉽게 만들어지는 쪽으로 일단 하시는 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추가 매수했는데 이 세력들이 조금 더 개인 투자자들을 괴롭힌다고 더 빼버리게 되면 막 추가 매수하지 말고 이 악물고 그냥 버티면 됩니다. 추가 매수 하지 마요. 아니 된다고요. 되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를 얘기할게요. 추가 매수했는데 6천 원 갔다가 갑자기 반토막 나서 이상 악재 나왔고 3천 원을 빼요 갑자기. 네. 그러면 손절하지 말고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이 악물고 1년을 버텨야 되는데 예. 버틸 수 있어요. 그래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힘들 네. 거란 얘기인데 제일 좋은 경우는 추가 매수했는데 뭐 6천 원, 6,500원 가면 수익으로 바뀌잖아요. 네. 그러면은 갑자기 사람이 욕심이 생기는데 그러지 말고 욕심 안 부려요. 욕심 부리지 말고 그래도 욕심 부리게 돼 있어요. 욕심 부리게 돼 있는데 그때 한번 팔고 좀 더 쉬운 쪽으로 갔다가 이것도 한 2달, 3달 정도 지나게 되면은 얘네들이 그 세력들이 그래서 올릴 건지 밑으로 끌어내릴 건지 얘네들도 뭔가 액션을 보여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다 보고 나중에 다시 복수해도 되는 거니까 일단 차트가 이게 비정상적이잖아요. 이렇게 많이 올렸다가 원래 자리로 다 내리는 게 있습니까? 그렇죠? 이거 어떤 방송에서 계속 밀었잖아요, 이거. 아 그래요? 그래서 네. 그래서 세력들이 열받아 더 떨어뜨릴 수도 있는데 많이 올라갔는데 많이 올라갔다가 엄청 빠졌어요. 저렇게 빠지면 밀었던 사람이 음. 조금 저기라도 해줘야 되는데 말도 없어 지금. 아무리 봐도 이거 말이 없을 수밖에 없죠. 계속 밀었는데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되면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이거는 안 봐도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됐을 때에서 그러니까 모든 종목에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 세력들이 돈의 힘으로 움직이는데 이거는 지금 굉장히 뭔가 인위적인 느낌이 확 들잖아요. 이게 정상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너무 빠른 시일 내에. 그래서 딴 건 모르겠고 어쨌든 지금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면 일단은 추가 매수를 했다가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나오면 빠져나오고 혹시나 못 빠져나오게 되면은 이를 악물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갖고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은 시간이 다소 걸릴 순 있겠으나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매수 단가를 낮춘 이후에 추가적인 반등을 좀 노려보는 게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돼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한국가스공사고요. 네, 한국가스공사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45,500원에 20%요. 네, 45,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비중인데 오늘 또 모처럼 다시 한번 상승불을 좀 강하게 켜내줬죠.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주들이 오늘 장에서 좀 시세를 보여줬었는데 한국가스공사 역시나 13% 넘는 오름세 나타났고요. 44,100원 이렇게 종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매수가까지는 아직 조금 더 가져야 돼서 전략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 어떻게 전략 세워봐야 될까요? 자, 그러면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뭐 KTNG 뭐 이런 종목들은 비슷하죠. 그러니까 움직일 때 되면 어쩌다 한번 움직이고 안 움직이면 잠수 타는 종목들인데 무겁죠. 무거운 종목인데 이거를 선택을 하셨네요. 최근에 사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장기 투자의 성격인가요? 아니면 지금 뭐 대한고래니 뭐 이것 때문에 단기적인 성격인가요? 아니, 제가 이거를 종목을 잘못 선택해서 내가 지금 후회를 하고 있는데 이거 손절하고 나올까 싶어서 오늘 거의 반등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이걸 일단 샀는데 아닌가 싶다 지금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나는 이거 그래도 괜찮은 건데 단타로 하겠다. 그러면 단타로 대응하는 목표치 있으니까 그거 먹고 나오면 되는 거고, 아니다, 나는 이거 잘 선택한 것 같고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면 올라간다. 그러면 그거에 선택에 맞춰서 장기 투자하면 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나는 이거 잘못 산 것 같은데 나는 후회한다. 어떻게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 부분에 맞춰서 말씀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이 나쁜 거는 없어요. 대응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자, 보면은 매수 가격이 지금 최근에 물렸다가 오늘 좀 올라왔죠? 네네. 좀 올라왔는데 뭐 대한고래 일단 기대감입니다. 근데 대한고래 일단 그 아람코가 뭐 투자 뭐 기웃기웃거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움직이는 건데 투자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고, 과거에서도 이런 식으로 기웃기웃거리다가 안 하고 이렇게 가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요 기대감에
일단 잘 털고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이라도 수익이 나오게 되면 뭐 5만 원 올라간다 그래서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잘못 산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작전사 후퇴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쳐들어가자 하고 갔는데 어라? 이 산이 아닌가 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산으로 가기 위해서 작전사 후퇴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잘못 왔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내일이라도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냥 수익 실현해서 빠져나오시면 되고 손절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손절하지 마시고 수익에서 그냥 팔고 다른 쪽으로 본인이 원하는 종목 섹터로 잘 교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대한고래 이슈가 뭐 단기간으로는 조금 더 먹힐 수 있을 거는 같은데 그게 실체가 뭐 있는지 없는지, 뭐 거기에 가스가 있는지, 뭐 생산성이 있는지, 투자가 진짜 가는지 안 가는지 저도 모르겠기 때문에 그냥 기대감으로만 일단 매매로는 괜찮다 말씀드립니다. 네, 매매가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 보니까 굳이 손절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또 들어봤습니다. 다만 너무 큰 욕심을 내기보다는 수익권으로 전환이 됐을 때 종목 교체를 고려를 해보자라고 짚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대원제약 주셨고요. 매수가가 18,900원, 비중은 25%이다라고 합니다. 자, 우선 오늘장 종가부터 짚어볼 텐데 종가 기준으로 15,940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매수가를 이탈을 했다 보니까 전략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대원제약 제가 작년에서도 몇 번 추천해가지고 수익 났는데 여기 무슨 뭐 하여튼간 뭐 이렇게 짜먹는 뭐 그게 있어요. 뭔지를 까먹었는데 되게 유명한 거죠. 콜대원 맞아요. 콜대원. 그래서 콜대원 관련주 해가지고 코로나 갖고 제가 기억이 납니다. 자, 한번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18,900원에서 그때 당시에도 차트가 좋았어요. 근데 좋았는데 봐봐요. 차트가 좋았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제약주들이 얘뿐만 아니라 대부분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려면 셀트리온, 유한양행, 한미약품부터 해서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이런 애들 삼성 그렇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요즘에 뭐 난리도 아니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작년에 여기서 나왔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세력들이 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얘네들이 매집을 한 것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올해 할지 내년에 할지 제가 작년에서도 그 얘기는 했습니다. 올해 갈지 내년에 갈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간다. 근데 올해일 것 같다라는 얘기를 작년에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작년에 이렇게 갔던 애들은 물론 얘도 갔어요. 얘도 가긴 했는데 제가 12월 달쯤부터 움직일 거라 했는데 얘는 1월 달에 움직였고 1월 달에서 3월 달에는 비만 치료제만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루이부통 뭐 그 시가총액을 넘어섰다 뭐 그래갖고 비만 치료제만 움직이니까 우리의 콜대원인 그렇죠? 이거 그때 당시 갖고 있던 사람들은 제가 분명히 여기서 수익 날 때 일단은 팔고 나중에 그렇죠? 나중에 또 겨울이 되면 또 움직일 수 있는데 겨울도 안 됐는데 지금 벌써 움직이는데 어쨌든 차트가 바다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종목들은 때가 되면 가는데 안전한 게 있고 안 안전한 게 있습니다. 근데 대원제약은 안전한 거예요. 얘는 안전한 건데 자 18,900원에 물렸던 거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갖고 있으면 또 올라옵니다. 불안하면 또 파시면 되고 그 가격대 한번 팔았다가 다시 내려오면 다시 싸게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해줄 얘기는 많은데 콜대원 어쨌든 이거 말고도 지금 비만 치료제 이슈되는 거 다른 쪽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일단 수익이 나면 한번 팔았다가 나중에 다시 싸게 사시는 게 제일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 진행해 봤고요. 종목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장 이야기도 이렇게 매일매일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시장 공부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하단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공약주였던 고바이오랩은 4%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더 갈 여력이 남아있다 들어봤고요. 한올 바이오파마는 4만 원 선까지 목표가 잡아볼 수 있겠다 짚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기술 매매가 어려운 종목이니 종목을 교체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도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